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다들 어제 우리가 너무 어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되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피곤하죠?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사무처 식구들 민원연 사무처 식구들끼리 어디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것도 없어요. 차 타고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얘기하다가 다시 올라온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모두가 공동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날씨 때문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워서 덥기 그렇죠. 우리가 네. 그리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걸어서. 그렇게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너무 또 운동량이 부족하다가 낮에 막 햇빛 쨍쨍 쏘이는 데에서 막 걷고 땀 그랬더니 흘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나는 밤에 피곤했어요. 전 살이 탔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탔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방송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보고서는 꽤 전에 나온 겁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나한테 초안이 넘어왔던 건. 근데 발표를 하고 우리가 한 며칠 전에 우수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올라가서 이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여성가족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것은 더 이전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양성평등 관련된 모니터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팩트 체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무슨 여경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막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식의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있어요.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근데 그런 일환으로 양성평등 관련돼서 뭔가 오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4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적이 된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핫뜨거 특집. 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뉴스공장에서 베껴온 건데요. 이 원타임에 핫뜨거라는 노래가 나오면 뉴스공장에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여성가족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성가족 폐체를 주장하고 계세요. 아. 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이 하태경 의원이 딴지를 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일에 여성가족부가 개방된 열린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도 점검 단속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 내용이 뭐였냐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픈 채팅방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있는 그렇죠. 네, 누구나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그리고 혹은 불법 정보 이런 유통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오픈 채팅방 검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검열이다? 네. 이런 비판이 나와서 여성가족부가 이 하루 뒤인 2일에 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명자료 제목이 이거예요.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단속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요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해명자료를 내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오픈 채팅방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 집중 공유되는 오픈 채팅방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불법 채팅, 그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불법 정보를 유통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 경찰 관서와 협업해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해 왔고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냈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뭘 가지고 이 딴지를 건 거냐면 중간에 여성가족부의 이 해명 자료가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 그렇죠. 관계기관. 빠진 거예요. 네, 관계기관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딴지를 건 내용이 경찰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우리 의원실을 확인해 봤더니 두 기관 다 이 논란에 대해서 여가부하고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더라. 근데 니네 왜 거짓말로 지금 자료 내고 은근슬쩍 바꿔치기 해?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일에 해명 자료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바꿔치기다. 그렇죠. 그리고 니네 협업도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해명 자료를 니네 맘대로 했다가 슬쩍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언론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한 일이고 여성가족부가 잘못한 일이 될 거고 사실이 아니라면 하태경 의원이 거짓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일단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없는 언론이 있는 겁니다. 어디였느냐? 뉴시스였어요. 뉴시스가 하태경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14일에 바로 이걸 기사로 씁니다. 하태경, 여가부, 경찰 방통위, 오픈 채팅방 검열 협력은 거짓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아예 따옴표로 땄어요. 하태경 의원 발언으로 딴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본문하고 어디에서도 하태경 의원 보도자료만 있고 여성가족부의 얘기는 없어요. 반론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가 뉴시스에서만 나왔느냐? 아니죠. 방송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방송사에서는 어디였느냐? 딱 한 개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한 개 방송사? 네. 아, 어렵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TV조선.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오랜만에 정답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이야. TV조선이 JTBC 뉴스룸에 비하인드 뉴스 같은 코너가 하나 있어요. 더하기 뉴스라고. 이게 주말에만 하는 코너인데 JTBC 뉴스룸이 진짜 그렇죠. 포맷을 참 포맷을 참 따라하네. 여기저기서 많이 따라하죠. 그래서 이 기자가 나와서 3가지 사안 정도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여가부의 무리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두 사람이 만약에 충돌하고 있으면 여기도 한번 얘기해주고 저기도 한번 얘기해주고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TV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과 성매매 등을 단속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 설명이 없어요. 취지나 방안이나 이런 거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는 그리고 또 해명 자료에는 이게 모든 오픈 채팅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일정 기간 딱 2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고 그리고 이 버닝썬 게이트 때문에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취지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TV조선에는. 그냥 오로지 뭐 이렇게 불법 촬영하고 성매매장 단속하겠다고 하네요.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오픈 채팅방까지 여가부가 검열하느냐 이런 반발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주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취지 방법은 없어요.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것부터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태경 의원 주장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오픈 채팅방까지 여가부가 검열하느냐 이런 반발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바른당 하태경 의원이 여기서 문제를 찾아낸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가부가 자료를 내면서 검열 논란을 의식한 듯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협력해 단속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하 의원의 주장인데요. 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와 경찰청 모두 여가부와 이 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통위가 왜 자신들의 이름을 썼는지 항의하자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 자료를 지금 보시다시피 슬쩍 수정을 했고요. 네, 하 의원은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 팔아서 대국민 거짓 해명을 하다가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관계 부처가 항의를 하자 해명 자료를 몰래 고쳐서 바꿔치기 한 여가부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원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약간 기자 개인의 판단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 멘트도 몇 개가 있어요. 네. 뭐 방통위가 왜 자신들의 이름을 썼는지 항의하자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 자료를 지금 보시다시피 슬쩍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반론이 있는지 그치. 확인해야 되잖아요. 원래 확인하는 게. 네, 반론이 정확히 여기서 2초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반론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네. 왜냐하면 이상목 앵커가 이렇게 말하고 보도가 끝납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여가부의 좀 해명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보도가. 뭐야? 이렇게 보도가 끝나요. 아니 근데 저는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취재를 왜 안 했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상목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해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다음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든지 안 뭘 했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야, 이건 좀 너무 게으르다. 저 완전 일방적 주장만 펼친 거죠. 아니 대부분 양쪽 다 얘기를 듣고 와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하는 그죠. 건데 네. 판단은 이제 시청자가 시청자한테 하게끔 하게 이렇게 하는 한다거나. 건데 그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네 그래도. 그러게요. 난 그게 더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잠깐 2초 정도. 아니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안 했을까 왜? 그러니까 반론을 궁금하죠. 왜 네. 얘기를 안 했을까? 저도 궁금한데 물론 이렇게 뉴시스나 TV조선처럼 일방적 주장만 그대로 갖다 쓴 비판적 사고도 없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보도를 낸 언론도 있었지만 멀쩡하게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였느냐? 네. 한겨레였습니다. 한겨레가 이 하태경 의원 주장을 가지고 한번 팩트체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겨레 4월 17일 박다혜 기자의 기사 여가부가 거짓 해명했다는 하태경 의원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 보도였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한겨레는 일단 근거가 뭐였냐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그리고 여가부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근거도 일단 명확하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네. 결론은 뭐냐.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 일절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거짓에 가깝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겨레가 확인한 사실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재정 의원이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3월부터 4월 초까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불법 촬영 유포 등 모니터링, 협업 점검 단속이나 불법 촬영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 모니터링 합동 단속 관련해서 여가부 인권보호 점검팀의 협조 요청 및 협의가 있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서울 금천 수서 관악경찰서 생활질서계와 협의한 바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협의한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물어봤더니 협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겨레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이런 건 필요 없고 경찰청하고 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니네 왜 관하라고 했어? 네. 경찰청하고 하태경 했어야지. 의원은 딱 경찰청이라고 말해. 자기는 그 워딩으로만 자기 생각한다고 우길 거야. 나중에 말할 때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최초에 보도한 여성가족부가 보도한 이 보도자료,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 관서 등과 협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미. 표시를 하긴 네.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애초부터 이 보도자료에다가 지역 관할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실시한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찰청이 답변한 내용만으로 여가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하태경 의원 잘못 물어봤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 하태경 의원의 사실 보도자료의 핵심은 뭐냐. 방통위를 가지고 시비를 건 거거든요. 맞다. 그래. 그래서 방통위 내용이 왜 그렇게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했느냐. 네. 한겨레가 확인해봤더니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통위가 이거와 관련해서 협력은 방통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고? 경찰청, 방심이 경찰청하고 협력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방통위만 특정해서 보도자료에 지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관계기관으로 바꿔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방통위 산하 방심위랑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방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심위 경찰청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방통위라고만 나가니까 이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으로 수정을 하자라고 해서 수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협의가 없었느냐, 방통위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하태경 의원이 정확하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방통위가 하태경 의원한테 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방통위 여가부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 보도자료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협의한 적 없다. 내거나 말거나 내용이거나 이런 것을 협의한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협력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심위가 뭘 한다는 거는 방통위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자료만 뭐 그게 없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한겨레가 이 기사에서 뭘 얘기하냐면 1월 8일에 관련 회의를 했어요. 1월 8일에 이미 관련 회의를 했고 그리고 1월 8일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도 방통위가 참석한 회의가 있었어요. 성매매 후기 사이트 근절 대책 협의 이걸 했어요. 방통위가 들어와서 여성가족부랑 같이 이걸 이미 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채팅 앱이 성매매하고 이 불법 촬영물 유포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1월 8일에 그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라는 답변 받아놓고 마치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협의도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부분에 국한된 사실을 가지고 큰 것이 문제인 것처럼 거짓말인 것처럼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하태경 의원한테 답한 이 내용에서도 나와요. 이게 협업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청은 여가부와 협업하여 불법 촬영 유포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 보도자료 그리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알고 네, 하태경 의원이 알고 있어야지. 네, 하태경 의원은 이 정도 보도자료를 보고 답변을 받았다면 협업은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딴지를 걸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여론이 나쁘니 이걸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받은 보도자료에서도 협력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아니 근데 금방 들통을 날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식의 주장들이 일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이 얘기를 했던 취지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절대 나쁜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을 근절시키고 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온 국민한테 물어봐도 이거 다 문제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스스로 불법 촬영한 것들을 공유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막 즐거운 듯이 막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미 사회적 인식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게 잡혔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되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일부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기존의 취지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오픈 채팅방 하면 저는 기자단톡방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미 이런 식의 두 사례를 통해서 이 성범죄를 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즐거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정말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 기자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공유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막겠다라고 한 건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꼬투를 잡는 거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모든 채팅방을 검열하는 게 아니다. 모든 채팅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 촬영물,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공유되고 있는 데만 잡아내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정말 어떻게 잡아내는 게 아니라 경고 메시지를 띄우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물론 근데 이 경고 메시지를 띄우겠다라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식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건 좀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완전 그냥 이런 조그마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일종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뭔가의 불신과 뭔가 잘못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이용해 먹는 것. 이런 정치인과 언론은 좀 더 이상은 우리가
봐주지 않고 관심을 꺼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보이는 걸 해가지고 너무 금방 들통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하태경 의원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 네. 왜냐면 하태경 의원이 너무 이제 아주 작은 문제지만은 아무튼 여가부가 거짓말쟁이야라는 프레임을 사람들한테 전달한 것은 성공했다. 맞아요. 실제로 라고, 이 논란에 네. 대해서 검색을 하면 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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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그 성공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공범자가 사실은 언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한겨레 보도처럼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식으로 짚고 그리고 지금 동준 씨 말한 것처럼 여가부가 하려고 하는 애초에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전달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라면 하태경 의원이 머쓱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너무 그냥 그 사람의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TV조선 같은 그런 보도 때문에 여가부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몰리는 거예요. 위축되는 뭔가 거죠. 위축되고 막 거짓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뭐 어떤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나쁜 일이어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태경 의원의 이런 공격과 이것을 받아쓰는 언론 때문에 여가부의 그런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방통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그렇게 부담이 돼서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방통위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경찰청 넷이 협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관계기관으로 바꿔주세요. 방통위만 딱 들어가니까 그러면 방통위 여가부만 보이잖아. 근데 방심위 그리고 경찰청 이게 같이 포함되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굳이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 모든 것이 여가부에 대한 지나친 어떤 공격 이것을 의식해서 방통위조차도 위축하고 그러니까 지레에 겁먹어가지고 이런 여가부와 관련된 일은 엮이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번 일을 보면서 씁쓸하다. 그러니까 부당한 공격이어도 계속 공격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위축되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엮이고 싶지 않은 거지. 무조건 여가부 관련된 사업에는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진짜 보도도 TV조선밖에 안 나왔지만은 이것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뭐 팩트체크 이런 거를 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은 거의 잡아낼 수 없는 정도의 정말 밑에서 그냥 잔잔한 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공무원 당사자들한테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은 공무원들은 점점 어떤 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경찰도 그렇고 방심위도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내가 막 하다 보면 괜히 욕 먹을까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아야 마땅한 일인데 여론이 그렇게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자 단톡방 같은 거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네. 그거 뭐 보도하는 언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거의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번 일을 보면서 이 보도를 보면서 언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이 정말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이 재미를 못 보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논란 아주 작은 트집을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공격 이런 것들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도자료 여기서 그 방통위가 빠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짓말이야? 이렇게 툭 쳐주는 그런 보도가 오히려 나왔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그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그런 보도가 더 나옴으로 해서 여론이 정말 계속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니면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어요. 네. 받아쓰기를 하면서 그걸 보도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보도가 너무 특히 TV조선은 여가부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네요 했으면 들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그 뒤에 보도가. 이상해. 네, 하여튼. 너무 웃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여혐 남혐 논란 때문에요. 지나치게 경직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그런데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일단은 잘 차분차분하게 보고요. 저는 결코 이렇게 논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 문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뭐 가족 그리고 내 친구의 일이잖아요. 정말 모든 집에 여자 다 있고 그렇죠. 모든 조직에 다 여성 있고 그런데 그들과 관련된 일들도 잘 그냥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수요일 목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야유회는 잘 다녀오셨나요? 요새 많이 지치셨던데 모처럼 만에 힐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방송 들어보면 임동준 활동가님이 무려 10일 만에 방송했었어요. 그렇군요. 한편 김병민은 이제 JTBC에는 못 나올 듯 싶네요. JTBC 보면 세대 공감인지에서 바뀌었던데 김병민이 나올 곳은 안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 나와요? 김병민 씨가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발들일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정말 그 세대별로 생각하고 있는 겪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너거든요. 그렇다 맞다. 동준 씨가 이제 종편으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령곰탱님이 노컷뉴스 단독이네요 하면서 청룡봉사상 관련된 내용 했는데 사실 이 김태현 기자라고 해서요. 노컷뉴스 기자가 진짜 열심히 청룡봉사상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기자회견에서 감사하다고 노컷뉴스 팀이 이걸 사실상 끌고 온 거다. 처음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언론단체가 이 문제를 더 집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자가 이렇게 이슈를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부분이 있어서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언론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레이니치세님 제보 하나 합니다. 오늘 다음에 오후 내내 메인에 걸려있네요. 근데 이게 단순 대구의 전단지로 배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산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몇몇 언론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하던데 그냥 배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클릭 유도 같아 볼썽사납습니다. 라고 했어요. 문재인 타노스 합성 선전물 도심 유포 경찰 뭐 이런 제목으로 돼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하신 거고요. 레니치세님이 레니치세님이 하신 거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 합성 사진이 된 거를 그대로 지금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네.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쉬시다 오세요 했었고요. 너를 알타님은 KBS 대림동 여경 뉴스 동영상 조작건 왜 안 다루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미령곰탱님 이보세요 이러면서 또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차분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다루긴 다룰 겁니다.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죠? 네네. 그리고 여행은 투어이브 는 매회 잘 듣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정도라 듣는데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시간 하셨습니다. 얘기를 네, 하시는 시간. 그리고 해나보님께서 장자연 사건 보도 조선일보의 10년 전 약속편에 1,000원, 그 다음에 종편 김병민 편에 1,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이양의 아빠님께서는 곡성사람님 덕분에 영화 시민 노무현 시사회에 참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회원님이 저희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에 표를 주시더라고요. 같이 네. 가자. 네.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이 같이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잘 이렇게 노셔서 좋습니다. 미련의 회원들끼리 또 이렇게 네. 오프라인 모임을 네네. 굉장히 네. 바람직한 네. 현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티에노님께서 네네. 보고서 깎는 장인 조선이 활동가 인턴 시절에 팬이었는데 데뷔 무대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이 활동가의 그 추임새를 언급하시면서 목소리 이쁜 척 대박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회맹 양양양 이렇게 하시나? 뭐죠? 이렇게 써 있어. 회맹 양양양. 이런 내용이 나왔었나요?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저는 편집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몇 개를 좀 더 봤는데요. 유튜브 댓글들을 봤는데 저희 그 독일 언론 왜곡한 국내 언론 그리고 서울경제 여기에 댓글에는요.
이런 방송이 좀 더 커져야 하는데 구독자도 좀 늘고 그래야 하는데 길이 멀다라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리디아 의정원님께서 어려움 많으실 텐데 늘 언론의 실상을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친일 타도 민족 정신 님께서도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늘 응원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유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 유튜브는 저희가 또 네.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늘어나도록 뭔가 네. 시도해 보려고 준비. 파일럿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좀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댓글 중에 왜 민원연에는 광고가 안 나오나요? 광고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네. 광고 정책을 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뭐 몇 가지는 정해졌는데요. 미디어 탈곡기는 광고를 하기는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아직은 광고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미디어 탈곡기 팟빵에 실리는 미디어 탈곡기는 광고를 하면 우리가 선별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 광고는 자동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막 랜덤이죠. 걸린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랑 맞지 않는 광고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네. 오히려 팟빵 광고는 좀 정겨운 내용들 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공익적인 내용들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에 한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광고에 한해서는 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원칙은 뭐냐면은 너무 막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광고에 많이 하시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네. 뭐 광고반, 방송반 뭐 네, 이런 네. 거는 안 하고. 제가 막 먹어보고 막, 살 빠졌다 그러고 겁나 맛있다 그러고 막 이런 광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막 후기, 막 우리들의 막 후기 이런 얘기는 그런 거야 안 하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가 소영이. 그러게 말이죠. 돈 벌려고 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온몸이 아니야? 다이어트 거식이긴 하지만 제가 근데 저는 얼마든지 그 체험을 할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광고 좀 우리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광고 뭐 네, 또 네. 웃깁니까 또. 예, 네. 그래서 그 왜 그냥 정겨운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혹시나 저희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러니까 음원 이렇게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돈부터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잘 가다듬어지면 그 다음에 조금씩 이 소탐 대실이라고요. 뭔가 괜히 그 몇 분 벌려다가 맞아요. 예, 품위를 잃고 또 독자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전적으로 회원들이 주신 돈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요. 네. 회원들의 뜻에 맞춰서 조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고맙습니다.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